아까 명태균 게이트 의혹 얘기가 저희 잠깐 했었는데 말미에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주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를 하면서 내가 바로 정권 교체에 적합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에는 7월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국민의힘 입당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된 얘기 얼마 안 같아요. 된 네. 여론조사 시점인데 자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또는 윤석열 캠프에서 의뢰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의뢰했다면 이거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되는 거고. 의뢰했는데 네. 돈을 안 줬으니까요. 두 번째는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조작에 대해서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선거 방해가 되고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엄청난 대통령 하야해야 될 수준까지도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금방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이 거의 우리가 이제 짐작이 갈 만한 내용인데 자 명태균 씨가 임의로 자기가 충성하고 싶어서 막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친윤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단 얘기하고 말이에요. 있죠. 네. 근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갖고 와가지고 바로 입당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이 잘 안 나와요. 네.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한 9% 10% 앞섭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부분 조사가 그러했다고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예. 이때부터 확 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5% 16%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누군가가 기술을 넣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명분으로 삼아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대세론을 만드는데 누가 작업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네.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대선 예비 후보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참모들이 그 시안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이고 이러저러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다 목적성을 가지고 할 텐데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가 우리 장소영 전문가니까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네,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 자랑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자기한테 예. 유리한 여론조사를 갖고 갖다가 하는 하지. 거는 네. 불리한 여론조사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 정치하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제 여론조사가 별로 안 지지율이 많이 좋군요. 안 좋네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미친 후보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문제 삼을 게 없을 것 같고 네.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동산 폭등 문제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론이 높았어요. 여론이 네. 거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았고 저도 지지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뭐 이게 높은 거 소개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네. 소설과 음모가 아니냐. 근데 사후적인 결론 꿰어 제가 보면 맞추기. 이런 거예요. 의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인데 네. 이 강혜경 씨가 오픈한 청구서에 보면 이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네네. 청구서에. 예. 그런 부분이니까 강혜경 씨 쪽에서는 청구했다는 건 뭐예요? 시켜서 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겠네요. 왜 청구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박진영 원장님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청구했다 막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그 전에 몇 개 여론조사를 보고를 하니까 그래 저기 여론조사 계속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이거는 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정식적인 계약을 써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얼마 주고 네.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아야 이게 공식적인 계약에 의한 여론조사를 보고받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이지가 그러면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정치자금법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정치 이게 잘못다는 걸 알고도 이게 그러니까 하고 있었기 그럴 수 때문에. 있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을 받은 거잖아요. 네.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에 위반. 그냥 명태균 씨가 아이 저희가 조사한 건데 그냥 보세요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상습적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법률적 해석이 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보태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비용 정산의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런 비용 거잖아요. 정산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명태균 씨 주장으로도 보면은 그 비용 일부가 김용선 전 의원이 대신 갚았다는 취지로 말을 해가지고 또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문제되는 이제 비용의 부분 아닙니까? 흐름이 예. 존재하는 거다라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하고 많은 여론조사 회사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왜 그 창원에 있는 명태균 씨 회사를 썼을까? 이런 느낌이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PNR이 리얼미터고 갤럽이야. 왜냐? 나에게 여론조사를 잘 해주니까 수치 높게 해주니까.
나에게는 제일 좋은 여론조사 회사지. 반윤인데 다 이야기해버리는데 진실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들이 다 해주는 여론조사와 다른 네.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작의 의혹을 네. 제시하는 거고요. 조작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즐겨받아서 받고 싶지 않았느냐라는 의뢰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따져봐야 해주시는 된다는 거고. 거죠. 저는 근데 좀 궁금한 네. 게 소장님 말씀처럼 계약에 대한 것이 약간 불분명하다면 그러면은 이 대가성에 대한 불법성도 결국에는 이게 위법성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당사자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실 우리가 줄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론조사 계속 쭉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우리 만들어주면 아크로피스타 주기로 했고 뭐 나중에 혹시 뭐 김영선 의원 뭐 공천 달라고 하면 공천 주고 뭐 이런 거 해줄게 이랬으면은 이제 그게 있어야 이거는 된다. 사기나 어쨌든 정치장법 위반도 될 수 있고 사전 뇌물수수 뭐 이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네, 걸릴 수 여러 있겠지만 가지가 이 얘기를 될 누가 것 하긴 같은데. 못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자발적으로 네. 그냥 여론조사에서 그냥 보고했어요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강혜영 씨가 증언을 하면서 뭔가 그 여론조사 과정과 공천의 과정 일련의 그 매개고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설명이 한번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흐름은 잡혔어요. 잡힌 그래, 것 같아. 실제로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박도 못해요. 네. 반박도 못하고 있고 강혜경 씨에 의해서 이른바 공급자 쪽에서는 정리가 됐어요.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수요자가 진짜 수요자였는지 맞아요. 아니었는지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뭐야?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좀 더 가자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경선 캠프의 핵심 관계자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어떤 실질적인 관계냐 관건인데 명태균 씨가 좀 템포를 쉬다가 이제 어제 공개한 내용이 보니까 지난해 4월 6일에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네.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하는 소문이 있다라는 받은 글입니다. 이런 받은 글 보고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황수장님은? 명태균 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이 정보지 내용 보면 네. 김 여사로부터 더 신뢰를 받았고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어. 네.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그 당시에 신뢰받고 국사까지도 논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네. 나 이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이거를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텔레그램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 면담하면서 대선 전에 나는 명태균과 연락 끊었다고 하면서 그렇죠. 김건희 네. 여사는 명시를 달래려고 노력했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왜 달래는 거야? 이건 작년까지면 대선 당선되고도 한참이잖아요. 예. 뭐가 있으니까 저는 달래는 거 그 아니에요? 명태균 씨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말재주의 소유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이 많아.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해. 윤석열 대통령 1시간 동안 59분 떠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핵심은 못 줄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치찌개 이야기하다가 김치찌개니까 김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김치 이야기하면 배추 이야기되고 배추하면 고냉지 이야기하고 고냉지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 기후 이야기하고 이렇게 네. 쭉 네. 본인이 아는 잡다한 이야기 다 하는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명태균 씨도 비슷해요. 본질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자, 무속이 어떻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참 본인이 이야기했던 장님 검계 안전병이 주술사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 정확하게 왜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는지, 왜 그런 예. 이야기를 했는데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뜬금없이 뭐 국사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말 본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하고 친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명수 기자랑도 가까우시잖아요. 네네네. 일설에 따르면은 이명수 기자가 명태균 씨를 만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예. 뭐 만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온지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 명태균 씨 그 이후에 연락 안 해보셨습니까? 따로? 연락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박진영- SNS에 올라와요 저격글. 제발 저 좀 저격해 주세요. 박진영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해보면 두서가 없어요. 힘들어요 전화하기. 네, 그래서 얘기 듣던 막 짜증나. 음. 그래서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화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명태균 씨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그 강혜경 씨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본질을 흐린 모양새도 있다고 했는데 그 27명 명단 공개했잖아요. 리스트. 제가 아는 바로는 강혜경 씨가 공개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을 왜 공개했어요, 그럼? 국감장에서 증언은 사실 안 했잖아요. 그죠? 강혜경 씨는 공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출했잖아 본인이. 국감장에 상임위에다가 제출을 네, 대리인이, 했는데 예. 그게
나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력 관계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권력의 무상함 이런 걸 느꼈던 게 오늘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돌아가신 그때 소식을 하셨죠. 접하면서 네. 이분이 사실 MB 때 어마어마하시지 않았습니까? 상황이라고. 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너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제가 이제 한나라당 대선에서 지고 한나라당 원내 총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상득 부의장께서 정책위 의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떤 지방 행사 다니면은 세트로 다 움직여요. 당 3역이 사무총장까지 해서 총재를 모시고 지방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예를 들면 3시에 예약을 했어. 3시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네. 타야 돼. 근데 3시에 행사장에서 출발하면서 당시에 이제 공항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한 3시 반쯤 도착하니까 비행기 좀 잡아놔. 진짜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냥 30-40분 정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나는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멈춰놓네. 그게 가능. 그게 MB 정부 때 그러니까. MB 정부 때가 아니라 네. 그때 DJ 정권이었는데 한나라당 야. 한나라당 네. 정책위 의장이니까 또 그 정도로? 그 전에 야, 씨. 또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시절에 뭐 네. 국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행기 좀 잡아놓으라고 나 정책위 의장인데 30분 동안 아니 뭐 비행기가 택시도 아니고 저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당시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저는 실명 깔 수 없지만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요? 예. 예. 야 이거 여야 할 거 없이 예를 진짜. 들자면은 그 국내선 비행기 있잖아요. 딜레이 된 거 중에 국회의원 늦게 와서 된 거 찾아보면은 옛날에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습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강릉 갔다 오셨잖아요. 네. KTX 40분 연착했어요. KTX가 진짜로요? 강릉에서 서울 네. 돌아오는 KTX가 대통령이 늦게 타가지고 그런 일은 또 아직도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대중교통을 뭔가 권력자의 힘에 의거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아이, 안 사실은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국제국가 일인데 왕정국가도 아니고 현재 이거. 그런 거는 애교로 봐줄 수준이 됐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아니 얼마 전에 정말 마포대교 이상한 마비됐었잖아요. 밤에. 누가 가셔가지고 그렇죠. 그 경찰들 데리고 순찰 도는 바람에 다 아시면서 그랬어요. 네. 아니 그 이상득 전 의원 약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분이 일단은 육선 국회의원이었고 그렇죠. 정말로 누린 게 많으세요. 보면 그 정치적으로 누린 게 많은 분인데 그 한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또 공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이명박 정부 때 말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잖아요. 네. 당시에 뭐 정두원 의원 등이 네. 그냥 출마하지 마라. 음. 뭐 외국도 나가라. 그냥 아싸리 사라져버려라.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압박을 가했었고 그거를 뚫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7년에 됐죠. 18년도에 총선에 정말 많은 압박이 있었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출마해가지고 그때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고 그랬죠. 근데 네. 되게 인품도 훌륭하시고 넉넉하시고 음.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남자가 아니다. 집에서 우습게 본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해가 지지 밖에서 않으면, 일을 하고 좀 열심히 뭐 하고 뭔가를 하고 좀 밤늦게 해가 지고 나서 들어가는 거지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일 열심히 한 거 맞습니까 이거? 잘 모르죠. 이 에피소드를 조금씩 근데 얘기를 일을 뭐 해요. 국가를 위해서 했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는지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음. 결과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을 네.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정두원 의원이 나름 소장파로서 깔끔하게 정치하신 분이잖아요. 비판하셨던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도 그래가지고 들고. 그 이후에 정두원 의원이 상당히 고초를 겪었죠. 그런 그 이명박 직원 때문에. 정권 시절에. 그래서 그 저기 의원이 우울증도 오고 그랬다는 이야기. 아이고. 들었어요. 자기가 솔직히 이명박 후보랑 박근혜 후보랑 치열하게 경선 붙었잖아요. 그때 정말 거의 단독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초창기에 유일하게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팽당하니까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죠. 결국엔 핏줄이었어요.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상득 의원이나 정두원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사실은 되는 사법 거죠, 처리가 사실은. 되셨던 건데, 근데 저는 이 역사에서 배우는 게 지금 권력에 계신 분들도 이게 금방 또 그 자리가 내려올 아이고, 자리 금방 아, 만나잖아요. 생각을 네. 해보면요. MB가 대통령 되는 과정이 나름
보수 혁신이에요. 맞아요. 예. 기존 보수와는 다른 그때 이제 뉴라이트가 나오는데 지금의 뉴라이트와는 달라요. 극우적인 그런 뉴라이트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박세일 선생주의 맞아요. 이제 선진화의 이론이 나와요. 한국이 선진국이 돼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MB 정권의 출발의 이 실용주의적 접근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권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만사형통이야. 철학이라든가 새로운 한국의 노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친인척들 관계, 권력 주변에 힘이 쏠리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현상들, 이재호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면서 정권이 망해가거든요. 결국은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면은 폭망한다는 것을 그때 보여줬는데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이러고 있는 부부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부 초반에 MB 정부 사람들이 중용이 된다 이런 평가가 맞아.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지금 뭐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권에 있던 분들이 네. 많이 중용이 된 것 같다는 좀 오히려 생각이 교체가 좀 드는데요. 됐어요. 예.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급은 대통령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던 분들이 많이 갔죠. 아. 연설기록 비서관도 그렇고 네. 정호성 씨도 지금 네, 들어가 들어가 있죠. 있고, 예. 정광삼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박근혜 쪽 사람들이 실무를 장악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래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뭐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권 아니면 박근혜 정권에 있던 사람이죠. 뭐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낭인. 예전에는 어쨌든 이 보수의 네. 이 적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경제 관료들이나 산업화 세력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민정당 공채 출신부터 해가지고 네. 실제로 실무자들의 실력이 괜찮았어요. 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 해체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대통령실에 할 일이 없대요. 특별히 그분들도 너무- 능력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할 수 있고 할 일이 없다라는 거고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들이 확실히 힘이 세고 또 검찰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5 담당자처럼 한 명씩 이제 수석실에 배치돼가지고 감시하고 뭔 소리 하나 이슈. 이래가지고 안 돼. 일은 안 하고 서로 감시하는 감시하는 거구나. 감시. 아니 다시 원점으로 처음 얘기를 돌아오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그러면 무게 중심을 잡고 조금 더 조직 조율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 이게? 비서실장. 그런데 몇 번 부딪혀 보다 보니까 이거는 바꾸지를 못하겠구나. 그러면 뭘 할까? 나 한 번 세게 들이받고 나오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내 거라도 좀 챙기냐. 왜냐면 비서실장 하면 얼마나 많은 걸 챙길 수 있어요. 그렇죠. 국사를 다 할 테니까. 정부의 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 챙겨야 될 사람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거를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설에 의하면 곧 비서실장도 뭐 바뀐다. 곧 바뀌어요. 네. 이정현 아니면 뭐 원희룡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다. 아, 그런 얘기까지 얘기도 좀 벌써 나오고 세상에 있어요. 나오고 있다는 원희룡 거죠. 장관은 죽지 않네요. 네. 윤 장관 지난번에 비서실장 이야기 나왔을 때 본인이 안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네.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해서 뭐 하냐. 주위에서 이런 거지. 원장관 당신이 비서실장이라도 하고 우리를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냐. 네. 하방 압력이 세가지고 이제 제의하면 갈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그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구독자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게 오늘 슈퍼챗도 2번이나 받았으니까 요즘에 인기가 이제 너무 크라우드 좋구나. 장님이 다음 주 기상도는 그래도 예언이라도 한번 해주고 가라. 이번 예. 주는 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요. 이번 주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예. 103만 평 등기부등본. 1,000만 원어치 됐기 때문에. 예. 창원에 비구름 떴네. 네, 어쨌든 뭐 그쪽이 네. 산단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좀 생길 것 같아. 네. 다음번은 그걸 좀 유의 있게 보셔라.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가 언론이나 평론가나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먼저 채널A인가 인터뷰를 하면서 창원 산단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먼저 꺼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거 문제가 있구나, 되게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뭔가 있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하루 전에 알았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게 원래 보좌관도 해보셨지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말도 경쟁하는 데가 많잖아요. 분위기는 예.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유리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과 확정적으로 아이고, 예. 알아가지고 야 플랜카드까지 만들어. 야.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국토부에서 결정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국책사업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국토부에서 안 합니다. 아 더 높은 곳에 상층에서 권력 예. 핵심부에서 합니다.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네, 서둘러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김건희야.